예전에 여기 오래 입원하신 분은 들은 적도 있으실 텐데, 또 머리로 들었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들었다면 배로, 요 귀로 들었다면 이제 살로, 살로 들었다면 뼛속 깊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광현 교수님이라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고 카이스트 계시는 분인데, 이거를 과학 난제라고 해서 발표도 했지만 세계적인 논문 학술지에 해서 하이라이트 됐다는 말은 제일 앞에 표지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연구를 했어요. 그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 성공한 건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암과 관련한 우리 일반적 상식을 좀 의미 있는 상식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암세포 사멸에 기반한 현행 항암 치료법은 이와 같이 암세포 군집의 일부를 사멸시키더라도 정상세포까지 사멸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암생물학에 유명한 그 교수님이 쓴 그림인데요. 이렇게 된 대부분의 암세포 중간 코어 부분에 2 내지 3% 정도의 약물 내성 암세포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휴면 잠자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세포라고도 부르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항암제가 요 바깥에를 싹 사멸시켜도 이게 남았다가 이게 다시 순식간에 확 이렇게 번식을 해버려서 다시 재발, 또는 내성이 생겼다, 재발, 이런 뜻이고요. 또 이렇게 생긴 요 세포는 이 앞번에 썼던 약으로 안 듣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죠. 그래서 요 바깥에 이것도 없애야 되지만 이것도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질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항암 치료에 의해 사멸되더라도 약물 내성을 가진 암세포가 이 사멸된 공간으로 다시 증식하여 암이 재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번 과학 난제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림으로써 암 정복을 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화와 암화, 노화와 같은 생명현상은 자연 상태에서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화의 경우 섬유아세포에서 유도막능 줄기세포로의 역분화에 성공하고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공로로 요 얘기 이 앞번에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죠. 분화라는 말 우리 예전에 제가 발표할 때 들으셨죠? 분화는 어떤 뜻이라고 했을까요? 나누어진다. 우리 일반어로 이야기하면 분업화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각자 다 분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세포 생명체로 나는 간 할래, 너는 폐 해라, 나는 피부 할게, 나는 유방하고 나는 담도 할래,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을 긴밀하게 협력해서 집단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그 분업화, 그걸 전문화, 고유화 이렇게도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암세포로 되어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서 분화한다, 암으로 되어간다, 또는 노화도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 대부분의 생명현상은 비가역적이라는 말 아시죠? 애가 청년이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되는 요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 가역은 거스를 수 있다는 건데 비가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노화가 갑자기 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인이 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섬유아세포라고, 섬유질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섬유질도 있지만 우리 조직 속에 섬유질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형체를 만들고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걸 딱 형체를 만드는
그것에 약간 어린 상태를 섬유아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분화된 하나의 역할세포예요. 이게 다 성체가 된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네 개의 팩타라고 그래요. 4팩타라고, 옥토포, 속스투, 클루펠포, 셀룰라, 믹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활용했더니 뒤로 돌아가가지고 고유하게 성체가 다 된 세포가 엄마 뱃속에 처음 수정란이나 또는 세포 개수가 16개, 32개, 64개 이 정도 될 때 그 초기 상태로, 그래서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로 돌아가게 되는 실험을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세포를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해서 IPS라고 그래요. 이걸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이거를 발견해 갖고 성공해 가지고 야마나카 신야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노벨상을 탔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성인이 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 이아번에 얘기했었죠. 섬유아세포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역분화에 성공하고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공로로 야마나카 신야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과 여담 하나 해볼까요? 노벨상은 다른 상과 다르게 독특한 제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떤 업적 논문이든 실험이든 성공해가지고 40년, 30년, 50년, 60년 후에 되게 노벨상 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려면 장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30대 하고 나면 80, 90까지 살아있어야 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야마나카 신야 이분은 그걸 발견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년인가 8년 만에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탄 거라고 해요. 그만큼 이 발견이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다. 인류의 이 생물학 발전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벨상 타시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노화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과학화에 성공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과학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암은 정상 상태의 세포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축적되어서 결과적으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가 변형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라고요? 암은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됐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조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분자 간에 서로 막 상호 네트워킹하는 이 시스템이 변형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7조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간, 폐, 피부 막 이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만들어내는데 그 소통하고 연결하고 하는 일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분 우리 심신통합 코칭에서 소통이 곧 치유이고 성장이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암을 낳아야 되는데 소통 훈련은 암 낳고 나서 할게요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는데 소통력이 안 되면 암이 낫지를 못합니다. 암은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에서 고립돼 가지고 단세포 생명체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세포 생명체적인 이 암세포가 다세포적으로 바뀐다는 게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바로 저가 한마디로 말하면 단세포적 속성으로 변해져 버린 원래 다세포 생명체 속성이었던 게 그렇게 변했던 암세포가 다시 다세포 생명체의 특성으로 돌아온 것, 그것을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면 도대체 돌연변이가 핵심이 아니라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게 망가진 것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암세포는 줄기세포 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분화시킴으로써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시도는 특정한 혈액암의 경우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줄기세포능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요? 요 능은 여러 능력이라는 능자죠. 줄기세포를 스템셀이라고 그래요. 스템이 직역하면 줄기이고요. 줄기가 뭔지 우리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씨앗이 있으면 떡잎이 있고 요렇게 나오는 이렇게 줄기 나온 다음에 이제 가지 뻗고 거기에 잎사귀 만들어지고 꽃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 줄기. 근데 이 줄기라는 영어에 뭐뭐로부터 기원하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스템 from 뭐뭐로부터 기원한다 이렇게. 이 영어 시스템은 땅 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줄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가지도 나고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여기로부터 이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디서부터 기원했지? 그럼 이 줄기서부터 기원했다 이 뜻입니다. 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양은 이 표현보다는 씨앗 또는 뿌리 이런 표현을 더 쓰는데 씨앗과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동양은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되게 표현에다가 많이 넣었고요. 서양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양은 계절의 시작을 봄으로 보고요. 동양은 겨울 동지로부터 봅니다. 동지란 말은 겨울이 지극하게 끝점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겨울의 끝점에서부터 일양이 희생한다. 되게 가만히 멈춰 있고 이런 건 음이라고 그건 생명으로 우리가 잘 안 보는 거죠. 생명을 대기배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이런 걸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펼쳐지는 거. 그게 비로소 시작한다. 언제? 동지 때. 그래서 계절의 시작을 동지로부터 봐요. 그래서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봄이 돼야 뭐가 막 되는 걸로 보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탕 태어나자마자 0살 이렇게 보는 게 서양식으로 나이 매기는 거고 우리는 뱃속에 안 보이긴 하지만 거의 10달, 거의 한 1년 정도를 요 안에 생명으로 있으니까 나오면 1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문화의 흑습이 지금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 1살이라고 보는 것도 태어날 때 0살이라고 보는 것도 봄을 시작으로 보는 것도 뭐뭐로부터 기원하다를 줄기로라는 단어에서 쓰는 것도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줄기세포는 씨앗세포라는 뜻이에요. 또는 뿌리세포라는 뜻이에요. 동양은 이런 개념이 언어 속이나 문화 속에 많아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알아듣는데 서양의 어원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줄기세포 하면 뭐라고요? 씨앗이나 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줄기세포능이라는 것은 씨앗의 특성과 뿌리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씨앗과 뿌리의 특성은 뭘까예요? 씨앗의 특성은 분산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의 목표는 이걸 펼치는 걸 기다리면서 그 정보를 잘 기억했다가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걸 펼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밖의 상황이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또 어떤 때는 계속 가뭄지고 막 이러면 이렇게 어떤 걸 냈는데 바깥 상황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생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계속 햇볕만 쬐고 있어도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생존할 수 있게 다양성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말이 다양성이죠. 다양성으로 펼친다. 이 말을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 식구들이 막 9남매, 10남매, 12남매 막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재료는 똑같은데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막 급하네, 느리네, 추위타네, 더위타네 막 이렇게. 그 이유가 분산 투자. 만약에 세상이 너무 추우면 추위 타는 애는 생존이 안 될 거고 세상이 너무 더우면 더위 타는 애는 생존이 안 될 거니까 그걸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암 줄기세포라고 하는 코어에 한 2, 3% 있고 나머지 이게 싹 없어져도 이거는 항암제나로 이거 없애고 나면 얘가 갑자기 번식을 확 씨앗이 번식을 해가지고 전체로 커지는 거 보셨죠? 근데 그 전에 약으로 안 죽는 세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의 특징이라고요? 줄기세포 능이에요. 씨앗세포의 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은 다 그래요. 그거 능력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조물주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물주가. 그러니까 자꾸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들을 싹 없애도 이렇게 얘는 안 움직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를 없애는 약은 현재 없어요. 막 빨리 움직이는 녀석을 없애는 원리로 항암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싹 없애고 났더니 또 얘가 이렇게 또 막 번식해가지고 커졌어. 근데 기존의 약은 절대 안 들어. 그럼 또 막 10년 연구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딱 개발했어. 그럼 얘 싹 죽어. 그런데 얘는 또 2, 3%는 안 움직이는 씨앗 같은 게 있거든요. 얘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내. 그럼 기존의 약이 또 안 들어. 지금 이게 이제 내성과의 싸움,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암 생물학자나 암의학자들이 이 암 줄기세포의 암세포들의 이 대사적 유연성, 이렇게 먹으면 이로 나오고, 이렇게 먹으면 일이 나오고, 이렇게 먹으면 일이 나오고, 그 어떤 것도 대응하는 이 다양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에 온몸이 떨리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숨바꼭질에서 늘 우리가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암한테 진 게 아니라 조물주의 섭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씨앗은 항상 어떻게 막아도 이렇게.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할 때 20대 청년들 싹 몰살시키면은 저항하지 못할까요? 하고 했으면 다음에 40대도 막 나서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또 나서고요. 여자들도 다 죽이고 막 그러면 애들이 나서고요. 또 애들도 못하면 옆 나라에서도 나서고 그것을 비유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주먹으로 사람을 많이 테니까 주먹을 어떻게 딱 묶어뒀더니 발로 차고 발로 차면 막 뭘 헤딩으로 하더라도 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모든 세포가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아서 해낸다는 뜻이에요. 지금 암이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암세포 입장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암세포가 갖는 대의 명분이 뭘까요? 왜 걔는 계속 그러려고 할까요? 그 명분을 없애줘야 돼요. 뭘까요? 암세포도 살아남으려고. 예. 근데 이제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하고 특성이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죠? 빨리 분열 증식하고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세포는 봄, 여름에는 확 키웠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열매로 모으고 씨앗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암세포는 봄, 여름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시잖아요. 한 20대까지 키 크면 막 40대면 2배로 크고 60대면 3배로 크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철의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암은 철을 모른다 해서 철부지, 알지 못한다. 계속 봄, 여름이에요. 계속. 시간이 2배 있으면 2배로 늘고요. 4배 있으면 4배로 늘어요. 언제까지?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영원히. 한 몇백 년, 100몇 년 전에 있는 자궁세포가 지금도 막 증식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데 쓰죠. 계속 증식해요. 그 특성이 왜 생겼겠느냐? 그 대의 명분을 없애주는 거죠. 걔는 왜 숫자를 계속 빠르게 늘리려고 할까요? 이걸 알아야 암을 근본 치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숫자를 너무 빨리 계속 늘리려 하냐고. 바로 생각하면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될 상황이 있다고 얘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세포 수를 빨리 얼른 늘려야 될까요? 상처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면 한 수백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슉 없어지면 이거를 한 개만 회복하고 한 개 또 만들고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는 한 개체를 빨리빨리 못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하다고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한 달 사이에 100만 명 못 낳잖아요. 그런데 단세포 생명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루 사이에 한 마리가 1억 마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암세포는 단세포 생명체처럼 숫자를 빨리 늘리는 방식을 터득해서 그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세포가 한꺼번에 많이 손상되는 일이 계속되지 않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리에 계속 부상을, 육체적 노동을 하다가 또 상처 이 자리 나고, 그러면 이때 이 수백만 개 세포를 하느라고 다세포 생명체의 시스템이었다가 잠깐 스위치를 바꿔가지고 단세포 생명체로 숫자를 빨리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스위치를 옮겨놓은 거예요. 빨리 여기 싹 회복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다시 다세포 생명체로 스위치를 또 바꿔요. 이게 이제 건강한 우리가 상처 회복 시스템인데, 또 상처가 났어. 그러면 또 스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하고, 또 이제 다 끝나면 이렇게 갔어요. 또 상처가 났어. 그러면 또 스위치를 바꾸고, 또 스위치를 또 바꿔서 돌아갔어요. 또 상처가, 이게 반복이 너무 오래되면 효율성을 생각해서 왔다 갔다 이게 낭비 아니야 생각하면 생체는 가장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저절로. 그래가지고 아예 스위치를 빨리 만드는 방식으로 세팅을 딱 고정해 버린 게, 그래서 그 자리에 암이 주로 생겼다는 거예요. 상처 늘 나던 곳에. 그럼 우리가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지금 사회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면서. 근데 오히려 선진국의 암이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심리적 상처가 계속 있다는 뜻이라고. 속상하다 하는 게 속이 상하다인데, 그냥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위장이나 이 장내 세포의 모세혈관이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을 정밀한 사진을 찍으면 나오기도 해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이렇게 되면 계속 상처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처 치료하러 와서 싹 했다가 또 상처 치료해서 막 했다가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암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암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암은 1번 잘못된 임신이다와 암은 낫지 않는 상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두 번째 낫지 않는 상처부터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한 상처 회복을 할 때 스위치를 이렇게 켜가지고 빨리 숫자 늘리는 방식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 빨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은 도대체 얘가 우리 몸은 왜 필요해서 가지고 있었을까? 상처 회복 전에 엄마 뱃속에 깃들었을 때, 배아 상태였을 때 또는 태아 상태였을 때, 요때 숫자를 무지 빨리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 생체를 만들었다. 예, 원래 하나의 세포였잖아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합해서 수정란 하나가 둘, 넷, 여덟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10달 사이에 한 개가 몇 개가 된다고요? 쪽지 시험을 봐야겠다. 2조개. 10달 동안에 2조배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숫자를 늘리겠어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한 20살까지 성장을 한다 합시다. 20년 동안에 약 17점 몇 배, 한 20배라고 합시다. 2조배만큼 속도를 내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급격히 쭉 이렇게 속도를 높여서 20세까지 숫자를 한 20배 늘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늘리는 식으로 되는 게 우리 건강한 세포의 주기다. 그러니까 임신 초기 상황하고 너무나 암세포가, 임신 초기에 우리의 배아세포가 하는 행동하고 암세포가 하는 행동이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배아학설이라고 표현해요. 암은 우리 몸 안에 있던 배아의 활동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 표지자가 다 요때 배아나 태아 때만 주로 나왔던 물질이 지금 성인인데 막 나온다. 그러면 혈액 검사할 때 암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뭐 CEA라고 하는 수치 많이 보시죠. 이게 칼시노마라에서 암이라는 뜻이고, 이거 엠브리오닉, 이게 배아라는 뜻이에요. 엔티전.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됐는데 왜 그 배아 태아일 때 또 간암이신 분은 AFP라고 아시죠? 알파 피토라는 게 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틴. 태아 때 주로 나오던 단백질이 성인인 내가 막 나와. 지금 40이고 50이고 70인데 나와. 그 말은 내 세포가 갑자기 지금 70대 세포 전문화되고 각자 다 역할이 있던 세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해갖고 애 때처럼 막 숫자, 고등화된 일을 못해도 우선 생존만 막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자, 이 얘기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요 말은 꼭 잊지 마십시오. 암은 뭘까요? 본질이 낫지 않는 상처예요. 그러면 아까 독립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줘야지, 독립해야 될 이유는 있고, 독립 막 저항하는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애를 죽이고 뭐 어쩌고 해봤자 또 계속 나온다고요. 독립할 이유를 없게 만들어줘야 돼. 독립할 이유를 없게 만든다는 거는 뭘까요? 낫지 않는 상처를 마무리해줘야 돼. 완결시켜야 돼. 그래서 상처가 막 딱 계속 나는 걸, 그걸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스템이 작동할 필요가 없으면서, 그때는 우리 37주 세포가 사명감을 갖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요. 근데 자꾸 상처를 내면서 나온 거를 막 없애면 37조 세포는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될 상황이잖아. 밖에서 독한 약으로 막 항암제로 방사선을 없애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사명감을 갖고 숫자를 빨리 늘리는 식으로, 여기 막으면 1이라도, 고속도로를 막으면 국도로라도, 국도를 막으면 산도 넘어가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암이 지독해서가 아니라 그건 초물주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암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낫지 않는 상처를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완결시켜서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고용암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분화 치료 후에 후속 유전 장벽의 가소성으로 인해서 다시 암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은 여기에 지금 후성 유전학적 뭐라고 그랬죠? 가소성 얘기도 하고 그랬죠. 한번 이렇게 경상세포로 갔어도 계속 유지를 안 하더라. 다시 암세포로 가버리더라. 이 뜻이에요. 그걸 우리 라이트에서 이 앞번에 제가 언덕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몸도 막 좋아지고 이제 됐다 하지만, 그래서 또 심화, 또 반복해서 무의식적 시스템이 돼버려야 한다. 안 그러면 다시 쭈르륵 미끄러진다. 지금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그 시스템이, 무의식적 자동적 시스템이 될 때까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다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의 누적으로 인해 비가역적인 세포 증식 상태로 변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정상세포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것이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여기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눈꺼풀이나 이런 피부세포에 실제로 많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 유발 돌연변이들이 발견되지만 실제로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도상피세포의 경우 이와 같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한 많은 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지만 여전히 정상세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돌연변이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으며 또한 안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브라피쉬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피부암을 발생시키기 위해 P53과 비라프와 같은 암 유발 돌연변이를 인듀스 하였을 때 실제로는 피부암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슈퍼 인핸서와 같은 후성 유전학적 변형을 추가해서 유전자 네트워크를 실제로 변형시켰을 때만 비로소 피부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즉 돌연변이를 보유하더라도 정상세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암 유발 돌연변이가 있는데도 발현이 안 되더라. 근데 그 개념도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어서 나도 유전적 소인이 있나 봐. 유방암에 걸릴 확률,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나 반드시 된다는 아니더라. 그걸 가지고 있어도 계속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이런 실험들을 해보니까 아까 좀 일반적인 표현이 암 유발 돌연변이 이외에 슈퍼 인핸서라는 게 뭔가를 확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자극을 확 일으키게 하는 이런 추가적인 작용, 이게 뭘까요? 이게 후성유전학적 요소예요. 후성유전학적 요소란 말은 뭔 말이냐면 유전학이라는 게 뭔 뜻이죠? 예전에 왜 그런 지랄 같은 병에 걸려갖고 잘 안 낫는디야. 유전이래. 그러면 한 30년 전만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끼칠 연결해서 이게 세대를 밑에 전달되는 어떤 거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아서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족은. 이렇게. 그런데 후성유전은 이게 전달되는 게 나중에 완성되더라. 나중에란 말은 내 살아생전에. 이 유전, 그 소인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걸 그래서 표현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표현형. 그러니까 소인을 갖고 있는 것과 표현이 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소인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자갈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은 있으나 아무 피지를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후성유전학이라는 말은 이런 소인 씨앗이 있어도 유전을 씨앗이라고 하면 맞잖아요. 씨앗. 있어도 환경, 토양, 이거를 바꾸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슈퍼 인핸서가 된다고요. 막 돌연변이 많이 있어도 마지막에 그 토양에 그게 탁 불꽃을 피게 줘야 확 발현을 하지. 그 마지막에 그것만 안 하면 그냥 소인을 갖고 있지만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그걸 주로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 요소라고 그래요. 환경, 토양. 그래서 씨앗을 영어로 seed라고 그러고요. 토양을 soil이라고 그래요. seed and soil theory라고 그래요. 씨앗과 토양 이론이라고. 그래서 유전학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할수록, 연구를 할수록 한 20, 30년 전부터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가장 최근의 학문으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씨앗의 중요성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소일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더라.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캐치플레이지. 이게 선거할 때 캠페인 캐치플레이 하듯이.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이게 캐치플레이. 이게 클린턴이 40대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그걸로 성공했다고 하듯이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이디어트. 바보야. 천치야. 지금 문제는 환경이야. 씨앗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은 부모에게 받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성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이론이라고 돼요. 이걸 스위치 이론.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발현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 소인이 있는데 스위치를 이렇게 켜야 그것이 마지막에 촉발하는 요소죠. 그게 뭐에 주로 된다고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거의 90 내지 95%가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한 5%는 선천적 요소가 그대로 발현되고 마는데요. 여기 계신 분은 다 후성 유전학적 요소에 관리 가능한 범주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할 것이 없죠. 이 토양 관리, 환경 관리만 하면 다 돌아올 수 있다고요. 유전자가 희한하게 막 있지 말아야 될 게 막 붙어 있고 막 중첩돼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도의 정밀한 기술로 어떻게 해내는 방법을 일부 연구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 경우인데 여기는 그런 경우에 계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후성 유전학적 습관, 환경 바꾸기만 하면 100% 된다고요. 암을 어떻게 나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너무 선명한 답은 습관을 바꾸면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가장 깊고도 넓은 환경이 습관이에요. 무의식적 시스템이니까. 자동적 시스템, 그걸 바꿔야 돼요. 자, 요게 그 뜻이다. 이 뜻을 이해할 때 후성 유전학적 얘기나 이런 이해를 하십시오. 씨앗. 후성 유전학적 변형을 추가해서 유전자 네트워크를 실제로 변형시켰을 때만 비로소 피부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즉 돌연 변이를 보유하더라도 정상세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간 것이 역사적으로 관찰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발견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스위스의 병리학자인 막스 아스카나지는 난소의 기형종을 정상 조직에 이식하였을 때 다양한 조직의 세포 형태로 분화되는 것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관련된 여러 관찰들이 있어 왔는데 1975년에 이 연구에서는 기형종을 정상의 대하에 이식하였을 때 태어난 하이브리드 마우스에서는 정상세포로 발생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암세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그 원리도 한번 봅시다. 기형종, 난소의 기형종을 하나 떼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막 눈도 만들어지고 막 코도 만들어지고 팔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난소의 조각 하나를 떼가지고 어디다 붙였더니 걔가 내 눈도 되고 막 내 팔도 만들어지고 이렇다고요. 끔찍한 느낌이 들죠. 그게 가능한 얘기야? 이게 공상과학소설 아니야? 가능합니다. 그게 이 앞번에 복제양 돌리의 유방 조각 하나로 내 전체가 나온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게 예전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관찰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정립된 게 뭐냐면 처음에 1개 세포, 2개 세포, 4개 세포 그럴 때마다 그 안에 유전자 정보는 똑같다. 4개로 나뉠 때도 분가시킬 때도 유전자 정보는 똑같이 다 분가시킬 때 37조 세포의 각각에도 전부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폐세포는
폐도 될 수 있고 간도 될 수 있고 뭐 피부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는데 폐 기능만 스위치 켜고 나머지는 다 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폐세포 조각 하나를 갖다다가 요 꺼진 거를 다시 다 켜면 거기서 아까 팔도 나오고 코도 만들고 눈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것이 자동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우리 조각 안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암은 뭐가 문제인 거죠? 다 꺼놓고 요 기능만 하던 게 갑자기 뭐든지 다 되게 되는 이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된다는 말 좋지 않나요? 뭐든지 다 된다. 그게 융합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융합적이다는 표현 좋지 않나요? 뭐 융합대학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양면이 있어요. 융합됐다는 건 뭐든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나의 고유한 개성과 나의 고유한 전문성이 없다 할 수도 있어서 미숙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미숙하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직도 부모하고 융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 부모를 정서적으로나 뭘로 이렇게 떠나가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한 거를 그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세포가 아까 기형종에서 발견이 되면서 아 원래 얘는 간이면 간만 죽었다 깨어나도 간인 줄 알았더니 다른 게가 스위치가 꺼져 있을 뿐 요 안에 다른 기능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개 다시기 켜져 버린 거죠. 끄고 켜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스위치로는 뭘 의미한다고요? 후성 유전학을 의미해요. 만약에 나중에 바뀔 이유가 없으면 왜 스위치를 만들겠어요? 아예 없애버리지. 스위치를 만든 이유는 끄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두 개를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단세포적으로 숫자를 일단 늘려야 되니까 막 하나하나가 고등한 세포 역할보다 숫자를 일단 막 2조만큼 늘리는 과정을 막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좀 속도를 늦췄다가 20대 이후에는 그 기능을 싹 없애버렸으면 우리는 평생 암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안 없애고 스위치만 잠궈두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게 없었으면 마음이 없을 텐데. 아예 없애버리지 왜 스위치로 잠그기만 하고 스위치는 다시 켜질 수도 있는데 왜 그랬죠? 상처 회복할 때 쓰려고. 임신 초기의 숫자. 임신 초기의 그 상황을 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벤처기업 융성할 때는 막 여기저기 돈 막 대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약간씩 편법을 써도 그냥 웬만하면 봐주고 왜냐하면 웬만큼 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고 막 너도 나도 막 할 때까지는 세무조사도 안 하고 뭐 웬만하면 심사도 그냥 헐렁하게 하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웬만히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는가를 이렇게 해요. 뭐 태조 왕건 이런 영화 보면 초기에 자기가 나라를 건국하려면 막 거짓대들이 막 따르면 거짓대도 막 다 하고 막 동네 건달들도 잡고 막 어떤 사람도 잡고 이렇게 일단 기본 인구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그 힘으로 뭔가를 최소한의 인구가 있어야 뭐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가 좀 체계가 될 때는 토사구팽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토사구팽은 신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방금처럼 일단 숫자 늘릴 때는 그냥 다 좀 약간 엉뚱한 짓 해도 그냥 막 내백 믿고 어디 가서 엉뚱하게 막 해도 웬만하면 봐주고 나라를 어느 정도 만들 때까지는. 그 다음에 질서를 세울 때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엄하게 이제 처벌해서 시스템과 기강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토사구팽은 나쁜 놈이 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 시작되는 그걸 그냥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봤다가 나중에는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토사구팽 당했다고 뭐 서로 하지. 그래서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확 만들어지고 이제 차게가 제키면 자기가 먼저 물러나요. 내가 개국공신인데 임금이 정치하는데 내가 신경 쓰이고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빠져주는 게 맞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그러고 나중에 내가 옛날 목숨을 걸고 싸운데 나를 이렇게 풀대접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를 그 다음 봐보죠. 1년에 암세포의 독성화학 항암제인 FUDR을 처리했을 때 살아남은 일부의 암세포들이 단층으로 자라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세포 군집은 암 독성이 매우 감소하였고 또한 정상세포의 특징인 컨택 그로스 이니비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포들을 플랫 리버턴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아담 텔럼 이것도 한번 살짝 봐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게 있어요. 암세포는 일반 건강한 이렇게 이제 다세포 생명체의 특성을 온전히 지킨다. 다세포 생명체의 특성을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세포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죠. 고유한 역할이 있어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요. 다른 역할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지랖 넓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역할도 존중한다는 뜻이 꼭 반드시 있어야 돼. 단세포는 혼자 뭐 다 해야 돼요.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뭐 지가 만들기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홀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길에서도 잘 수 있고 어디서도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세포하고 뭐 이렇게 조화를 생각할 이유가 없지만 다세포는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주변 세포와 서로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는 되게 어떤 한계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호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그 세포를 이렇게 놔두면 옆으로 증식해도 이렇게 단세포 1층만 단층으로 이렇게 쭉 바닥에만 쫙 깔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요게 2층, 3층, 4층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컨택, 영어로 쓸게요. 컨택이 뭐죠? 서로 딱 접촉한다는 뜻이죠. 그로스 이니비터.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가 간하고 위장하고 서로 이렇게 닿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간세포가 막 하고 위장도 딱 하다가 이렇게 둘이 탁 닿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을 멈춰요. 이렇게 가는데 옆에 부분의 경계까지 가면 멈춘다고요. 그걸 컨택 그로스 이니비터라고 그래요. 이게 건강한 생명체에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그라운드 룰이에요. 기본 룰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데 암세포는 쭉 커가다가 딱 부딪히면 멈추지 않죠. 어떻게 하죠? 뚫고 들어가서 침윤해서 들어가요. 이게 대표적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해 보면 이게 단층으로 자라다가 계속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커에 이렇게 여기다가 깔아 놓으면 암세포 배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영석 원장님이 삼성병원 종양내과 교수이면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암 연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암세포 연구를 하려면 암세포 종류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세포 생명을 유지하게 키우는 일이 징그럽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네요. 죽이려고 난리쳐도 살고 있는 그 암세포가 키우려면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데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가 탁 맞아버리면 이제 아까 같이 여기에 확 해서 요 막 그릇 바깥으로까지 막 나와버린대요. 건강한 세포는 그럴 일이 없다 했죠. 단층만.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아 이건 암세포적인 특성이 있네, 단세포적인 특성이 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컨택 그로스 이니비터라고 하는 것이 다세포 생명체는 있는데 딱 닿아도 더 이상 안 크고 딱 억제돼야 되는데 뚫고 나가는 힘, 얘는 암세포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걔 원래 암세포도 내 세포였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 걸 배웠겠죠. 외부에서 외계 생명체면 희한한 능력을 가진 세포가 왔네지만 요 내 안에서 만들어 변형된 거니까 얘가 그걸 어디서 배워갖고 이랬을까? 이게 언제냐면 아까 잘못된 임신이다의 특성하고 비슷해요. 수정란이 어디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죠? 자궁 말고 이 바깥에 나팔관에서 만나잖아요. 자궁이 있으면 이렇게 나팔관에서 만나가지고 사사사 들어와가지고 자궁벽에 착상한다고 그러죠. 착상이라는 게 이렇게 딱 바닥에다가 착상한 다음에 그 엄마의 자궁벽 세포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태반으로 이렇게 그때 그 뚫고 들어가는 능력, 그 능력을 암세포가 배워온 거예요. 납치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뚫고 들어가는 힘을 갖습니다. 침윤하고.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 앞번에 항산화 음식 하면 뭐를 떠올리자고 그랬죠? 물질을 그걸 정신의 파동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습관을 바꾸는데 유용하게 쓰자고 그랬죠. 항산화는 너무 들떠있지 말자. 차분하게 고요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거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작동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게 암이잖아요. 뚫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을 내가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침윤하는 일은 혹시 없었을까? 네? 참견하면서 살면 안 될까? 그렇죠. 지나친 참견. 그리고 이 지나친 참견, 주변에 지나친 오지랖, 이게 물론 지나친입니다. 암이 이렇게 자꾸 전이되고 있고 침윤하고 있다는 말은 나는 안 그래요. 그렇게 내 의식은 그래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파동이 있을 때 그게 돼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또 하나는 원래 이 컨택 그로스 이니비터가 작동하고요. 또 하나는 아노이키스 죽음이라는 거를 있어요. 네, 세포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1번 괴사, 네크로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괴가 뭐예요? 확 파괴된다는 그 괴자예요. 그냥 막 밟아버리고 막 뜨거움을 확 해가지고 그냥 팍 터져버리고 이렇게 죽이는 방법. 이렇게 죽이면 뭐 확실하게 죽일 수는 있지만 대신 이게 막 염증 물질을 뿜고 주변 찌꺼기들 때문에 주변에 같이 염증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 처리하는 게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자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에이포토시스 이렇게 발음도 하고 아포토시스라고도 발음해요. 이거는 괴사하고 이 세포가 죽는데 약간 손상이 됐을 때 죽는데요. 이게 팍 옆에 터트리면서 죽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막 쪼그라들어가고 쪼만하게 이렇게 해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게 있죠. 대식세포. 큰 대자 먹을 식자입니다. 대식세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입이 커가지고 그냥 홀떡 삼켜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그 안 좋은 것들, 뭐 버려져야 될 것들을 다 먹인 다음에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게 하는 게 대식세포, 면역세포 역할인데 쪼그라들어갖고 대식세포가 한 목에 딱 먹기 좋게 가지고 죽더라. 그래서 처음에 여기 두 개의 차이를 잘 몰랐다가 이거는 자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세포 자살, 자연사라고 해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촉진하고
세포 자살을 촉진하고 이 성분이, 이 약이, 이 약초가, 이 한약이 뭐 이렇게 또 이 운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좀 훨씬 좋아요. 정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겠지만 이건 이제 너무 거칠고 좀 1차원적이라면 요건 좀 2차원적이에요. 세 번째가 한국말로는 해석이 잘 안 돼 있는데 저는 이소사라고 한자로 만들어 볼게요. 이자, 이동한다. 소는 이렇게 자기의 거처, 고기를 이게 아노이키스라고 그래요. 다세포 생명체가 되면서 어떤 그라운드 룰, 기본 룰이 정해졌냐면 서로 이렇게 딱 닿으면 멈추기. 다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역할을 벗어나지 않기. 그러니까 간세포의 영역에 있다가 어떻게 뚝 떨어져 나가면 자기 위치에 안 있으면 딱 죽게 돼 있어요. 저절로 죽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움직이지 못하면 암과 관련해서 무슨 현상이 안 생기죠? 전이가 안 생겨요. 전이. 폐암인데 뼈에 전이 됐대요. 폐암인데 뭐 난소에도 전이 됐대요. 대장에도 전이 됐대요. 뭐 뇌에도 전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는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간세포의 이 주변에 살던 애가 뇌에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주변을 침범하지 않는다. 아까 지나친 창섭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역할, 자기 천직, 자기 소명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왜 딴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다가 있을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파동으로 이해하자면 자꾸 나 말고 딴 게 부러워. 막 저거 좋겠다. 난 저것도 좋겠다. 이렇게 자신의 지금 있는 그곳에 대한 나다움에 대한 당당함이 없으면 단세포적으로 에너지 파동, 아유 씨 쟤도 내 국민학교 동창인데 이번에 장관 됐더라. 아, 그 자식 그때는 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나한테 오히려 꿀렸었는데, 그럼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리 가고 싶겠죠. 그러면 세포가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가는 방향성의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이러고 있나. 전이 특성이 있다면 자기 천직에 대한 만족감, 나다움에 대한 당당함을 갖는 공부 훈련. 근데 그걸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 상처, 결핍이 있겠죠. 그걸 풀고, 내 직업에 대해서 우리 부모, 가족, 형제들이 다 못마땅해 하고 찌질해 하는데 어떻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상처겠죠. 그거를 재구성하는 훈련들을 또는 치유 작업을 여기서 많이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니까 뭐 의사나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크로스 이니비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포들을 플랫 리버턴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아담 텔러만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파보 바이러스를 함께 배양하였을 때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마찬가지로 암 독성이 매우 감소하고 정상세포의 특징인 앵커리지 디펜던시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암세포와 이 플랫 리버턴트와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분석해서 TCTP라고 하는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유난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TCTP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켰을 때 플랫 리버턴트 셀로 되돌아가는 확률이 30%가량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장암을 대상으로 정상의 대장세포와 대장암세포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5개의 핵심 전사인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조절하는 상위의 후속 유전학적 조절인자인 세티비1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조절하였을 때 실제로 일부 대장암세포가 정상 대장세포로 가역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단지 표현형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암세포의 전사체 트랜스크립톰 레벨에서 정상세포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분자 조절 네트워크의 일부분만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더 나아가서 암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마찬가지 실험을 하였을 때 정상적인 오가노이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월에 미국 암학회에서 펴내는 몰레큘러 캔서 리서치의 표지 논문으로 하이라이트된 바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것은 실현이 가능한 목표이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정상세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가역화에 대한 현상적인 관찰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 좋아요. 이 뒷부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뭐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긴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생활 습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까 나온 우리가 항산화와 관련한 얘기, 또 침윤하는 이야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내 거처를 벗어나는 이야기 등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나의 지금 있는 나의 고유함에 대한 당당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주변 세포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곧 치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소통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훈련, 그리고 또 주변이 막 흔들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위축되고 이럴 때 자신의 당당함을 찾는 공부, 훈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깥에서 막 바쁘게 돌아가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 공간에서 바로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실험 공간이고 우리가 치유 공간이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한번 과감하게 변혁을 좀 해보십시오. 뭐 혁명이라 해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힘이 생겨야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머리로 알았어, 그래, 언젠가 해볼게, 그거 나가서 될까요? 99.9999% 안 됩니다. 여기서 돼도 바깥에 나가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좀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우리 코칭 연습 모임, 뭐 또 치유 한마당, 코칭 프로그램, 라이트 복습 연습반, 뭐 주말 심화반, 뭐 또 수도작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될 때까지 되어야 비로소 이 세포가 변합니다. 세포 움직임을 우리 못 느끼잖아요. 무의식적이잖아요. 그 무의식까지 가려면 뭐가 전제적으로 필요하죠? 반복 심화입니다. 반복해야 제일 깊어져요. 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한 우물을 계속 파야죠. 여기 저기 또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이러면 계속 표면만 긁고 있는 거예요. 하나 해서 이거 있는데 그럼 그거를 깊게 파들어가서 저 밑에 물도 찾고 저 밑에 용광로 같은, 우리 땅도 깊숙이 파면 마그마층이 있어서 엄청난 용광에 뜨거운 불이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한 건데 흙이잖아. 또 흙인데 뭐 왜 계속 반복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해보세요. 나중에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나오고요. 계속 하면 모든 걸 녹이는 불도 나와요. 근데 표면만 긁으면 계속 흙이에요, 흙. 여기 살짝 특이한 흙, 여기 조금 이상한 흙을 만날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거는 물도 만나야 되고요. 뜨거운 불도 만나야 됩니다. 그 점 얘기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죠.